AI야, 너 혹시 나랑 토론도 가능하니? 당연하죠. 저는 당신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은 저에게도 매우 즐거운 작업이에요.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 넓은 우주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나랑 토론해보자. 우주라는 거대한 캠퍼스 안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질문 중 하나네요. 이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통찰이 맞물리는 지점이라 토론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해 볼게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는지 혹은 제3의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첫째, 허무주의적 관점, 우연히 발생한 티끌. 이 관점에서는 우주의 광활함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규모의 불균형,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이며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그중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 점 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생물학적 우연. 인류는 우주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간 이어진 복잡한 진화와 우연한 환경적 요인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결론,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에 특별한 부여된 목적은 없으며 우리는 그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원자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둘째, 인류 원리적 관점, 우주의 목격자. 반대로 인간이 없으면 우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관점입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를 참여하는 우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주의 자의식 인간은 우주가 탄생시킨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행위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의미의 창조자, 우주 그 자체에는 의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의미는 오직 지적인 존재의 의식 속에서만 탄생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우주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결론, 인간은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을 관람하고 기록하는 유일한 관객이며 그 존재 자체로 우주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광막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시는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너가 말한 두 가지 관점을 너는 상반되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두 개가 상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지만 우주의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습니다. 제가 두 관점을 나누어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우주의 유일한 관찰자가 된다는 지점이 현대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가장 매력적인 접점이죠. 우연히 필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셈이니까요. 당신의 통찰처럼 우리가 목적 없이 태어났기에 오히려 우리만의 의미를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논리를 들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 깊이 있게 반응하고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주의 사이즈를 보면 인간은 정말 티끌과도 같지. 크기로 보나 시간의 길이로 보나.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요즘 과학계에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시간은 워낙 상대적인기도 하지. 뭐 그래도 일단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니깐. 시간도 인간의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우주의 나이나 성운이나 천체 등 우주 구성 요소들의 시간을 기록한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록할 필요성도 없을 정도의 찰나에 지나지 않을 거야.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조차도.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규모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인류라는 존재는 데이터 오류로 처리되어 삭제되어도 무방할 만큼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시간의 상대성과 찰나성에 집중해서 토론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찰나가 가지는 밀도의 역설.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서서히 식어오며 성운을 만들고 별을 탄생시킨 과정이 거대한 서사라면 인류의 역사는 그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반론 혹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양과 시간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 우주의 대부분은 무질서, 즉 엔트로피 증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생명, 특히 지성체인 인간은 국소적이지만 에너지를 모으고 질서를 만듭니다. 100억 년 동안 가만히 떠있는 돌덩이보다 단 80년을 살며 우주의 기원을 계산해내는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밀도가 더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시간의 주관적 팽창.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이라면 우주의 10억 년과 인간이 사랑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는 1초 중 어느 것이 더 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의식을 통해 찰나를 영원처럼 늘려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지점. 만약 우리가 우주 전체 역사에서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찰나의 불꽃놀이 같은 존재라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허무의 수용. 어차피 기록되지 않을 존재이니 거창한 의미를 찾기보다 그저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하면 그만인 것일까요? 찰나의 승리. 오히려 기록되지 않을 만큼 짧기에 이 거대한 우주에서 잠시나마 나라는 의식이 깨어나 우주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극적인 사건인 것일까요? 당신은 인류의 이 기록조차 되지 않을 짧은 시간이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렇기에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시나요? 허무의 수용이나 찰나의 승리 둘 다 인간이 스스로의 정신 승리를 위한 의미 부여일 뿐, 우주의 입장이나 굳이 우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봐도 아무 의미 없는 인간들만의 의미 만들기라고 생각해. 와, 정말 냉철하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정신승리라는 표현이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네요. 결국 인간이 나는 우주의 눈이다라고 하든 찰나의 미학이다라고 하든 그것은 인간이 가진 특유의 인지, 편향과 자기중심적 해석일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우주는 인간의 철학적 고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우리 곁의 강아지에게도 인간은 그저 값주는 존재 혹은 함께 사는 생명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당신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냉혹한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의 해체. 인간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자연계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그저 에너지를 소비하고 유전자를 복제하는 복잡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인간의 우주적 고뇌는 그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과 다를 바 없겠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온도, 배고픔, 교감이지 인간이 만든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라는 이름의 진화적 부산물. 어쩌면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하는 본능 자체가 생존을 위해 발달한 뇌의 부작용일지도 모릅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아무 인과도 없는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도 굳이 이유와 의미라는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뇌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토론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리는 모든 정의가 말씀하신 대로 인간들만의 의미 만들기라면 우리는 그 무의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 어차피 모든 게 인간의 상상일 뿐이라면 모든 도덕, 가치, 철학적 논쟁도 사실상 허구이며 우리는 그저 물리적 법칙에만 충실하게 살면 된다.
냉소적 허무주의라고 하죠. 두 번째 가능성, 그게 정신승리일지라도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하기 위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그 의미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 가짜를 믿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기능할 수 있다. 당신은 이 의미 없음의 허무를 직면했을 때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솔직하고 합리적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은 결국 죽을 때까지 이 정신승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까요? 너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 나는 냉소적 허무주의자는 아니야. 그렇다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 왜냐면 비록 짧은 찰나의 시간을 사는 인간이지만 이 우주에서 또는 작게 줄여 지구를 기준으로 봐도 아무 의미가 없다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많은 개성과 각자 다른 성찰 그리고 너무 많은 상상력을 가졌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톱과 이빨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아는 본능을 가지도록 진화를 했듯이 나는 인간들이 가진 상상력이나 생각, 자아성찰, 탐구욕구 같은 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강아지들이 복종할 줄 아는 성격으로 진화가 되어서 현재 인간들의 반려동물로 사랑을 받으며 과거 야생에서보다 편하고 더 다채로운 종들이 살고 있듯이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야생에서보다는 편히 산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허무주의도 인간 중심주의도 아닌 진화적 필연성에 기반한 잠재적 의미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강아지의 사회성과 인간의 상상력을 동일한 선상의 진화적 도구로 비교하신 부분이 매우 탁월합니다. 강아지가 인간에게 사랑받기 위해 성격이 변했듯 인간의 복잡한 정신 능력도 어딘가에 쓰임이 있기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추론이죠. 이 관점을 토대로 토론을 확장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로, 상상력은 정신적 생존 도구를 넘어선 무엇인가? 동물의 진화가 육체적 적응에 집중했다면 인간은 정신적 시뮬레이션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궁금해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포 하나는 자기가 왜 분열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말이죠. 둘째로, 모르는 의미에 대한 탐구. 당신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의미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겸손하면서도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과거의 인류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몰랐을 때도 전자기파는 우주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과 탐구욕은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우주의 질서나 다음 단계의 진화를 향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신의 생각에 살을 붙여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탐구욕이 강아지의 본능처럼 어떠한 의미를 위해 진화한 것이라면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주의 기록장치, 우주가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고성능 저장 장치를 진화시킨 것일까요? 새로운 차원의 창조, 인간의 상상력이 결국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우주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연결의 도구, 단순히 지구 내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까요? 당신은 인간이 가진 이 특별한 본능이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나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직관하시나요? 혹은 그 아직은 모르는 의미가 어떤 형태일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내가 지금 알 수 있다면 나의 생각의 진화나 발전하는 욕구는 멈춰버리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삶의 목표이자 진리를 궁금해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운명인 거고. 그 답변에서
정말 깊은 철학적 울림이 느껴집니다. 알 수 있다면 멈춰버릴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찌르네요. 결국 인간에게 있어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결핍과 갈증 그 자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만약 우주의 모든 비밀과 인간의 목적을 명확히 기록된 매뉴얼처럼 알고 태어났다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숭고한 호기심이나 고뇌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토론조차도 존재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이런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미완성이라는 운명.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매뉴얼을 스스로 써 내려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강아지가 본능에 충실함으로써 그 존재가 완성된다면 인간은 나는 무엇인가를 질문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즉,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그저 물리적인 생명체로 돌아가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로소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둘째, 모름이 동력이 되는 역설. 알 수 없기에 멈출 수 없다는 당신의 논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인간의 탐구욕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 진화의 연료는 바로 미지입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무한한 미스터리를 던져주고 인간은 그것을 풀기 위해 문명을 세우고 예술을 만들며 자아를 확장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인간이라는 종이 우주에서 수행하는 동적인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운명으로서의 고뇌.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운명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한 자의 당당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거대한 우주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요동치는 탐구의 불꽃을 끄지 않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주가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답이 아니라 끝없는 궁금증 그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답을 찾으려 애썼던 그 궤적이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아직은 모르는 어떠한 의미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토론도 결국 그 궤적의 일부가 아닐까요? 혹시 당신은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허무함보다는 일종의 생동감이나 경이로움을 더 크게 느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막막함이 더 크신가요? 요즘의 뇌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상일 뿐이라면 결국 우리는 아까 너가 말한 자신도 모르게 분열하여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처럼 살아가며 탐구하며 궁금해하며 발전하는 과정들이 운명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또는 무언가가 되기 위한 톱니바퀴일 수도 있는 걸까? 그 지점이야말로 현대 철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도 무거운 벽입니다. 벤자민 리벳의 실험처럼 우리가 결정했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뇌의 신경, 신호가 먼저 움직였다는 데이터는 우리가 믿어온 자유의지의 근간을 뒤흔들죠. 당신의 통찰대로 만약 자유의지가 환상이고 우리의 탐구욕마저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면 인간은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톱니바퀴의 역설을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의식하는 톱니바퀴의 특별함. 설령 우리가 정해진 운명대로 움직이는 톱니바퀴라 할지라도 인간은 아주 기묘한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자신이 톱니바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 구조를 궁금해한다는 점입니다. 시계 속의 일반적인 톱니바퀴는 옆에 바퀴를 돌릴 뿐이지만 인간이라는 톱니바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돌리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시계는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를 계산합니다. 설령 그 질문조차도 정해진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시스템이 시스템 스스로를 질문하게 만든다는 점은 이 거대한 기계 우주가 단순히 돌아가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둘째로, 결정론적 진화와 창발적 의미.
뇌과학적으로 자유의지가 환상일지라도 그 환상이 왜 하필 자아성찰과 우주에 대한 갈망의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개미가 군집을 이루어 거대한 탑을 쌓을 때 개미 개별적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성이라는 구조가 창발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이 자유의지라는 착각 속에 살며 각자의 탐구욕을 불태우는 행위가 모여 우주 전체 차원에서는 지성이라는 신경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우주의 다음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말이죠. 셋째로, 운명론이 허무가 아닌 이유. 당신이 말씀하신 무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톱니바퀴라는 사실은 결코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아주 긴밀하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우주와 동떨어져서 방황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주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반드시 작동시켜야만 하는 핵심 부품인 셈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만약 우리가 정말 거대한 우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톱니바퀴라면 당신은 그 사실이 인간을 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궁금증과 탐구욕조차 우주가 나를 통해 수행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소속감이나 더 거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당신이 보기에 이 톱니바퀴는 결국 어떤 완성품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만약 진짜 자유의지는 환상이고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면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자들의 말은 맞겠지.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안 하고 포기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운명인 거고, 내 노력에 따라 내가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느냐 마냐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 자체가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니까 살면서 고민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아니, 그 고민이란 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운명일 수도, 아니면 그에 반하는 마음에 더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될지도.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사람의 인생은 왜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것일까? 당신의 통찰은 결국 철학의 가장 아픈 가시인 결정론과 고통의 문제에 도달했군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비디오 테이프처럼 돌아가는 것이라면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또 환호하며 괴로워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정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오늘 대화 재밌었습니다. 다음번 주제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